모델링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제 렌더링을 위한 텍스처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보면 이제 렌더링 엔진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블렌더 렌더러와 사이클스 렌더러가 있습니다. 사이클스 렌더러를 선택합니다. 사이클스 렌더러는 실사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환경을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파넬들의 레이아웃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안에 있는 이 쉘브들을 없앤 다음에 이곳에 보면 이제 위쪽에는 아웃라이너 파넬이 있고 밑에는 프로퍼티스 파넬이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 드래그해서 위에 있는 아웃라이너를 없앱니다. 그리고 그 아웃라인을 왼쪽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 밑에 3D 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아래의 옵션을 보면 이곳에 렌더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렌더링 되는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엌 실내 안에 빛이 될 수 있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정면 보기를 하고 와이어프레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3D 커서가 존재하는 위치에 플레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인이 이제 앞으로 조명이 될 것입니다. G키를 눌러서 카메라 약간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위에서 보는 각도에서 이 플레인을 이쪽 벤치탑 위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조명이 이곳에 위치합니다. 좀 더 살짝 가까이 이동시켜주고 R키를 사용해서 약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우측에 보면 여기 매테리얼 패널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New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추가시켜줍니다. 여기 서피스 옵션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이미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빛의 발산 혹은 발광을 의미하고 또 조명과 같이 빛을 내는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이 선택되어 있는 플레인이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됩니다. 이곳 칼라에서는 빛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제 부엌 실내의 색깔로 약간 오렌지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빛의 강도를 결정해 줄 수 있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빛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현재 기본으로 주어진 1.0이 있는데 이 빛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2.0의 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발광체인 이 객체를 크게 확대하면 빛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아래에 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렌더링 결과를 보면 바로 오른쪽 위에 빛이 조금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라믹 그릇의 텍스처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라믹 그릇이 선택된 상태에서 매테리얼을 추가합니다. 자, 기본으로 디퓨즈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분산되어진 빛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의 자체 색을 지정해주는 매테리얼입니다. 자, 세라믹이라면 우선 색깔이 흰색일 텐데 세라믹은 색깔만 흰색이 아니라 번들번들하게 빛이 나는 광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들을 보면 그 중에 글로시, 즉 광택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글로시 매테리얼 옵션은 빛이 반사되어 광택을 주는 매테리얼입니다. 그런데 자체 색을 흰색으로 하면 광택을 설정할 수가 없고 저 광택만 주면 색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광택 있는 구슬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두 개의 매테리얼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색깔이고 다른 하나는 광택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믹스 쉐이더입니다. 믹스 쉐이더를 선택해주면 바로 그 밑에 쉐이더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디퓨즈를 사용해서 이 세라믹 그릇의 색깔을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시를 선택해서 이 세라믹에 광택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diffuse의 이 색을 가장 강한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이 광택 글로스의 색깔도 동일하게 흰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roughness라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의 뜻대로 그 표면이 어느 정도 거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세라믹 그릇은 최대한 광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곳의 값을 0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그런 광택의 표면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곳에 팩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쉐이더를 믹스할 때 두 번째 쉐이더를 믹스할 비율을 결정해 줍니다. 자, 현재 디폴트로 0.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대 50으로 정확히 반반 믹스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 값을 0.1로 해주면 두 번째 쉐이더, 즉 글로시를 10%만 믹스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색을 결정해주는 쉐이더가 90%고 그리고 광택이 10%로 믹스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텍스처의 이름을 세라믹이라고 주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 그릇도 텍스처링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릇을 선택한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텍스처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라믹이라는 이름으로 텍스처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이미 만들어진 세라믹을 선택해서 텍스처링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미 만들어진 텍스처링을 원하는 객체 위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철로 된 용기에 텍스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기는 크롬, 즉 은색을 띠는 철 색깔을 주고 또 약간의 광택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믹스 쉐이더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쉐이더는 diffuse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이곳에서 크롬에 해당하는 색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색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 이 헥스 버튼을 눌러서 16진수 값의 색깔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크롬 컬러 값을 검색해 봤더니 자, E3DEDB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크롬의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약간의 광택을 주기 위해서 글로시를 선택합니다. 여기 러프니스에서 0.1 값을 줘서 세라믹보다는 약간 덜 광택이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유리 용기는 글래스 쉐이더를 지정해 줍니다. 자, 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색깔은 완전 흰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용기는 투명한 유리 재질이긴 하지만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 정도를 이곳에 보이는 IOR 이라는 곳에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자, IOR은 Index of Refraction, 즉 빛의 굴절도를 말합니다. 자, 기본값인 1.450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제 쿠킹팟을 선택합니다. 쿠킹팟은 텍스처링을 위한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쿠킹팟의 표면을 덮을 것이고 그리고 약간의 광택을 위해서 글로시 매테리얼 옵션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쿠킹팟에 매테리얼을 하나 추가하고 믹스 쉐이더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쉐이더에 디퓨스를 선택해주고 이곳의 컬러에 보면 이 쿠킹팟은 단순히 한 가지의 색이 아니라 그 색들이 방금 보여줬던 그 이미지 파일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조그만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곳 오픈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 파일들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들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쉐이더는
글로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글로시 색깔을 이 쿠킹팟 이미지와 비슷한 진한 갈색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이 글로시의 러프니스를 0.1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쿠킹팟의 뚜껑도 동일한 텍스처링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선 이 텍스처링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pot, pot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선택한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그 텍스처링을 설정해 줍니다. 이제 커팅보드에 텍스처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팅보드도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커팅보드에 텍스처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팅보드에 매테리얼을 추가한 다음에 믹스 쉐이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쉐이더는 디퓨즈를 선택해주고 이 칼라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오픈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쉐이더로 글로시를 선택합니다. 자, 커팅보드는 광택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0.3을 러프니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벽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벽을 선택한 다음에 매테리얼을 추가합니다. 이제 벽에는 색깔만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디퓨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있는 색깔로 약간의 노란색과 연두색 중간쯤 되는 이 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치탑과 그 아래에 있는 커브드의 텍스처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탑을 선택하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커브드도 함께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 패드에 있는 슬래시를 눌러서 로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객체만 따로 분리되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벤치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을 추가해 줍니다. 자, 서피스에는 믹스 쉐이드를 선택해 줍니다. 첫 번째 디퓨즈를 선택해 주고 흰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시를 선택한 다음에 러프니스에서 0.1을 지정해 주면 광택이 나는 벤치탑의 텍스처링이 만들어집니다. 이 텍스처링의 이름을 벤치탑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커버드를 선택합니다. 이 커버드는 그냥 디퓨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연두색 비슷한 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D 미리 보기 화면에 보면 빛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왼쪽 창문 쪽에서 빛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숫자 패드에 있는 슬래시 키를 눌러서 로컬 모드에서 나갑니다. 정면 보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인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창문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R키를 눌러서 이렇게 수직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바깥쪽으로 가깝게 이동시킨 다음에 크기를 확대시켜 줍니다. 그러면 빛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매테리얼에서 매테리얼 하나를 추가하고 이것은 광원체이기 때문에 이미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다란 광원체가 윈도우 바깥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빛의 강도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렝스를 2.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 내에 있는 이 조명의 스트렝스를 1.0으로 축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미리 보기 파넬에 보면 이제 바깥 창문 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면서 이 밖에 있는 이 광원의 크기를 조금씩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블렌더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본으로 주어진 조명인데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렌더링을 해서 최종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렌더링에 관련된 기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곳의 렌더링 패널을 선택하면 렌더링에 관련된 옵션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 디스플레이에서는 렌더링 결과물을 어디에 보여줄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풀스크린을 선택해서 이제 풀스크린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윈도우를 새로 열어서 그곳의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리졸루션이라는 곳에서는
결과물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데 이 예에서는 1920과 1080 픽셀로 이미지가 렌더링 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결과물이 여기 세팅되어 있는 이 크기의 50%, 정확히 반 크기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물의 크기는 960 그리고 540 픽셀의 크기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밑에 여기 샘플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를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렌더 값은 실제 렌더링 할 때 얼마나 퀄리티를 좋게 할 것인가 하는 값을 지정하는 것이고, 또 여기 프리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지금 현재 프리뷰 값이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이는 결과물에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렌더링 할 때의 값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00이나 500 정도면 이제 모델들과 또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은 그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렌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자, 키보드 F12를 눌러도 동일하게 렌더링이 실행됩니다. F12를 눌러서 렌더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렌더링 프로세싱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곳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미지 이름을 kitchen.png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렇게 결과물이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지를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로 텍스처링을 해주고, 그리고 벤치탑을 이 이미지로 텍스처링을 해준 다음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렌더링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